There's like a pretty huge civil war going on all across America. We just try to stay out. Mr. President, do you regret the use of airstrikes against American citizens? We need to go down there. They shoot journalists on sight in the Capitol. This is death. You're American, okay? Okay.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미국 한복판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대통령이 연방을 탈퇴한 도시의 공습을 지시하면서 내전이 본격화합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폭탄과 미사일이 서로를 파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전의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령 발동이 이념 갈등을 한층 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입니다. 저자 바버라 F. 월턴은 미국, 이라크부터 유고슬라비아, 필리핀, 미얀마, 아프리카의 내전을 연구한 캘리포니아대 교수입니다. 책은 2022년 발간돼서 우리의 계엄령은 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내전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태극기와 응원봉으로 나뉜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저자는 아노클라시라는 정치체제에 특히 주목을 합니다. 아노클라시는 독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중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악의 독재가 마이너스 10이고 최상의 민주주의가 플러스 10이라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옮겨가거나 반대로 민주정에서 독재정으로 퇴행하는 중간 단계가 아노클라시입니다.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가 일반적으로 아노클라시인데 우리나라는 계엄령 이전인 2024년 10점 만점에 플러스 8점을 받아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 발동으로 이 수치가 크게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2024년 우리나라를 독재로 바뀌는 나라,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크게 쇠퇴하는 나라,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변모하는 국가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지기 전 이미 아노클라시 판정을 우리가 받은 셈입니다. 저자는 독재에서 민주화로 유행하는 부분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합니다. 독재 국가는 엄격한 감시와 통제 때문에 내전이 어려운 반면 아노클라시에선 누구나 권력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봐도 아노클라시 체제에서 내전이 많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1991년 민주주의를 도입한 직후 내전에 휘말립니다. 에스파니아도 1931년 첫 민주선거 이후 불과 5년 만에 쿠데타가 발생하고 국민적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이라크는 21세기 내전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해서 사담 후세인을 처단하자 이라크 국민들은 드디어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됐다고 믿었습니다. 석유 수익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주의 전문가들은 이라크의 내전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미국이 도입하려 했던 급격한 변화가 오히려 이라크의 안정을 해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라크는 종교와 종족의 갈등이 극심한 나라였습니다. 후세인 시절에는 소수의 순위파가 다수의 시아파를 지배했습니다. 쿠르드족은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시아파 지도자들은 순위파 출신 공무원과 교사들을 내쫓습니다. 이라크 군대까지 해체하면서 35만 명이 넘는 순위파 군인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불만을 품은 순위파들은 반군을 조직해서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웃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를 돕고 이란은 시아파를 지원하면서 국제적인 종교 대리전까지 비화가 됩니다. 결국 미국이 기대했던 자유로운 이라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자는 내전의 불씨를 당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파벌주의에서 찾습니다. 파벌은 종교, 인종뿐만 아니라 출신지까지 갈라치기 해서 서로를 구별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이라크에서도 내전이 발생하기 전 너는 종교가 시아파냐 순위파냐고 묻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다고 합니다. 영화 11호 분열의 시대에서도 군인들이 기자에게 어느 쪽 미국인이냐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You're American, okay? Okay.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이렇게 파벌에 따라 서로를 구분하는 것이 내전의 징후 중 하나라고 저자는 지적을 합니다. 파벌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다른 집단을 배제하고 희생시키는 통치를 합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무슬림을 차별하는 전략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파벌에 기반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 내전 가능성이 민주정보다 2배 또는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분석을 합니다. 내란을 부추겨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른바 종족 사업가들도 이때 등장을 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인은 물론 갈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그리고 극우 종교인들이 모두 종족 사업가에 해당을 합니다. 저자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SNS는 내전을 부추기는 촉매제라고 규정을 합니다. 내전의 또 다른 원인은 지위 격하 또는 원래 자기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잃은 박탈감에서 비롯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민자 혐오가 부상한 이유가 바로 내 일자리를 이민자가 빼앗아갔다는 불안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합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내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960년에서 1995년 사이 내전을 경험한 국가는 전부 대통령제 또는 승자 독식 정치 구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선거에서 계속 패한 정당은 무기를 들고 싸워도 잃을 것이 없다고 확신할 때 내전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발동한 이후 역시 총선 패배에서 찾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내전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2년 조 바이든에게 패했을 때 지지자들에게 국회의사당 선거를 부추겼습니다. 트럼프는 부정선거 때문에 승리를 도둑맞았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윤석열의 부정선거 주장과 놀랍도록 유사한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독재를 막는 안전판이 비교적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은 병력을 투입해서 흑인 시위를 진압하라는 트럼프의 지시를 거부하다가 해임됐습니다. 2021년에는 전임 국방장관 10명이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봉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이 점점 아노클라시에 가까워지면서 내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려를 합니다. 극우파가 증가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1995년 9%에서 현재 14%로 높아졌다는 증거도 제시를 합니다. 군부의 통치를 좋다고 여기는 비율은 1995년 7%에서 현재 18%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향입니다.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 연구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군은 13% 정도이고 그들 중 상당수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제노사이드의 10단계를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전에 따른 종족 청소 또는 학살은 대부분 10단계를 거치는데 권력 집단이 인종, 종교적 차이를 부각하는 분류가 바로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치처럼 나치 문양을 상징화하는 단계가 2단계, 3단계는 지배 집단이 법률과 관습을 동원해서 다른 집단을 차별하는 차별의 단계입니다. 4단계는 소수자를 범죄자나 인간이하 집단으로 비하하는 비인간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배 집단이 군대나 민병대 창설을 조직화하는 단계, 지배 집단이 선전을 확대해서 표적 집단을 더욱 악마화하는 양극화 단계, 제노사이드를 위한 준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7단계에서 지배층은 누군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공포를 일부러 조장을 합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제노사이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8단계 박해와 9단계 절멸에 이어서 10단계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부정 단계에 이릅니다. 내전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발발하면 2차 내전, 3차 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945년에서 1996년 사이 벌어진 내전의 30% 이상이 2차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전을 피하려면 높은 수준의 정치 참여와 행정부 권한 견제 같은 거버넌스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저자는 조언을 합니다. 법치, 최저임금 인상, 높은 수준의 교육, 의료 서비스가 내전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2010년 이래 세계 민주주의 사다리는 올라가는 나라보다 내려가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새로 뽑힌 지도자들이 헌법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대의제 선거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역시 야당의 거부권 때문에 또는 부정선거가 의심돼서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많은 구구파들이 지지를 보내고 윤석열은 다시 구구파들을 선동하는, 그리고 내전을 부추기는 무모한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내전국가 시민들은 모두 자기 나라에 내전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말을 합니다. 독일인들조차 히틀러 등장에 대해서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머리 위에 있었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한 번도 내전을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발 내전의 기운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감시와 민주적 행동,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생각의 상자였습니다.